아니, 공감이 안 되는데 굳이 공감을 해야 돼? 아, 감수성이 되기 싫어서 이젠 공감하는 척도 하기 싫어. 나한테 공감을 강요하지 마.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친구나 애인의 불평, 불만이나 힘든 상황을 털어놓는 것에 한해서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공감 능력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어요. 공감이란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하거든요.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공감 능력은 생존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공감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컨텐츠를 구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은 크게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누는데,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서 이를 함께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입이에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공감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의 슬픈 장면을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을 공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슬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건 공감이 아니라 감각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슬픔에 동화돼서 눈물이 나기보다 무조건 반사처럼 본능적인 현상이죠. 저도 눈물을 잘 흘리는데 감정이 이입돼서 눈물이 난다기보다 그냥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입장과 생각에 관심을 가져 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역지사지예요. 요즘은 이걸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감은 지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공감하면 이제 T와 F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가끔 SNS에 왜 F들은 T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을 못하냐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실 T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T와 F의 공감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갈등들이 생기냐면 상대가 원하는 공감의 방식대로 해주지 않아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죠. 사실 서로가 공감을 안 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저는 공감은 하는 척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척만 할 수 있어도 엄청난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지 않나, 내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지만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3가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의 생존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진심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공감이 아니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로할 때 공감과 동정은 언뜻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동정은 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나도 그 기분 잘 알아. 내가 또 그 마음 잘 알거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만 사실 이건 동정이에요.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이 말의 이면에는 나도 다 겪어본 일이야. 지금의 나는 잘 극복해서 안정된 상태지만 너는 불완전한 상태야. 라는 마음이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말이기도 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칫 조언이나 충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공감을 원하지 동정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동정은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거야.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진심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어 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거리감이 아니에요. 설령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죠.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네 마음을 완전히 알진 못하지만 이러이러했을 것 같네? 라고 얘기해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대상을 있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나 고유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절대 주관적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마음에는 각자만의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감을 지능의 영역이라고도 하고 공감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에이, 고작 그것 때문에? 에이, 뭐 별거도 아니네. 의외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갈등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들을 보면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불행을 낳거든요. 사실 말이 쉽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당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전 초식동물이라 누구와 싸우면 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존을 위해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감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과 아닌 것은 구별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을 사용해보세요.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기보다 상대방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가 열린 질문입니다. 흔히 남자들 중에 여자와 공감대 형성을 잘 못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닫힌 질문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닫힌 질문은 예, 아니요처럼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을 의미해요. 가끔 물음표 살인마들이 취조하는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닫힌 질문을 사용해서 그래요. 반면에 열린 질문은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여자와 할 말이 없을 때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만약 초능력이 있다면 차라리 이런 질문이라도 하라는 이유가 이것들이 다 열린 질문이에요.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죠. 열린 질문을 하는 방법은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넣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물론 열린 질문도 단답형의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린 질문이 좋은 이유는 닫힌 질문에 비해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니요의 한정된 답변이 아니기에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지 상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대화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열린 질문을 했는데도 단답이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태도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